예,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화학과 임지우입니다. 이번 특강은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의약학계 화학 문제 풀이입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논제 2-1과 논제 2-2 두 문제에 대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우선 논제 2-1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2-1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일산화질소는 식일과 같이 수소와 반응한다. 이 반응과 관련된 원자 사이의 평균 결합 에너지는 표 1과 같다. 그래서 여기 식 1과 표 1의 기본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논제 2-1의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 1의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단 반응 개수는 모두 정수로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한 개수 맞추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풀이를 보겠습니다. 식 1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산화질소 그리고 수소가 각각 반응해서 일산화질소가 수소와 반응해서 질소와 수증기가 되는 반응이고요. 우선 질소 원자의 개수부터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질소는 N2니까 오른쪽에는 질소 원자가 2개, 그리고 반응물 쪽에는 질소 원자 2개를 맞춰주기 위해서 일산화질소의 개수를 2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산화질소의 개수를 2로 했으니까 반응물 쪽에는 이제 산소 원자가 2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물 쪽에 수증기에서 산소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려면은 수증기의 개수는 2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소와 질소를 맞춰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소를 맞춰주겠는데요. 수소는 이 수증기에서 생성물 쪽에 수소 원자 4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수소의 개수를 2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산화질소의 개수 2, 수소의 질소 개수 2, 질소의 개수는 앞에 1, 그리고 수증기 개수 2 해서 2, 2, 1, 2 해서 여기 화면에 나온 것 같은 반응식을 제시하거나 개수 A, B, C, D를 각각 2, 2, 1, 2로 제시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제 2-1의 두 번째 문제는 3kg의 일산화질소가 식 1에 따라서 완전히 반응했을 때 그때 생성되는 질소와 수증기의 질량을 계산해서 제시하고 그때 발생하는 반응 엔탈피의 총량을 논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질소와 산소의 원자량은 각각 14와 16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우선 이 문제를 풀려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일산화질소와 질소 그리고 수증기의 분자량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질소의 원자량은 14, 산소의 원자량은 16이기 때문에 일산화질소의 분자량은 30이 되겠고요. N2, 질소의 분자량은 28, H2O, 즉 수증기, 물의 분자량은 18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3kg의 일산화질소가 모두 반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kg의 일산화질소는 일산화질소의 분자량이 30임을 고려하면은 100몰의 일산화질소가 되겠습니다. 100몰의 일산화질소가 반응을 하면 반응의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풀었던 반응의 개수에 따라서 100몰의 일산화질소가 모두 반응하면은 50몰의 질소가 만들어집니다. 50몰의 질소는 질소의 분자량이 28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1.4kg의 질소가 되겠고요. 100몰의 일산화질소가 모두 반응하면은 100몰의 H2O가 만들어집니다. 앞서 봤던 반응에 각각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100몰의 수증기가 형성이 되고 이는 H2의 분자량이 18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1.8kg의 수증기가 생성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두 번째 문제의 첫 번째 부분은 1.4kg의 질소와 1.8kg의 수증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걸 구한 계산 과정을 잘 보여주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1몰의 일산화질소가 반응에 참여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1몰의 일산화질소가 모두 반응에 참여했을 때 1몰의 일산화질소가 반응에 참여했을 때는 1몰의 NO 결합과 1몰의 HH 결합이 해리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반응물 쪽에는 일산화질소와 수소가 있기 때문에 이 1몰의 일산화질소가 모두 반응에 참여하면은 1몰의 NO 결합과 1몰의 HH 결합이 해리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응 개수를 고려했을 때 각각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를 고려했을 때 질소 N2는 0.5몰만큼이 생성이 됩니다. 1몰의 NO가 반응했을 때 0.5몰의 N2가 생기기 때문에 0.5몰의 NN 결합,
결합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1몰의 일산화질소가 반응했을 때는 1몰의 물 H2O가 만들어지는데 H2O는 OH 결합을 2개 갖고 있는 분자이기 때문에 1몰의 H2O에는 2몰의 OH 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1몰의 일산화질소가 모두 반응에 참여했을 때 1몰의 NO 결합이 깨져야 되고요. 1몰의 HH 결합이 깨져야 되고 0.5몰의 NN 결합이 형성되고 2몰만큼의 OH 결합이 또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서 엔탈피 변화를 계산해 보면은 반응에 들어간 엔탈피는 NO 결합을 깨는 데 필요한 1100kJ 그리고 HH 결합 1몰을 깨는 데 들어가는 400kJ이 되겠습니다. NN 결합의 결합 헬리 에너지는 950kJ/몰로 제시가 됐는데 이 조건에서는 0.5몰의 NN 결합이 헬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엔탈피는 475kJ이 되겠고요. OH 결합의 평균 결합 엔탈피는 450kJ/몰로 제시가 됐는데 2몰의 OH 결합이 형성됐기 때문에 900만큼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한 거에서 당연히 아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반응에서는 결합을 깨는데 들어간 엔탈피는 플러스 그리고 결합이 생성될 때 발생하는 엔탈피는 마이너스를 쳐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 반응에는 플러스 1500만큼의 엔탈피가 들어갔고요. 마이너스 1375만큼의 엔탈피가 발생을 했습니다. 합쳐보면은 1몰의 NO가 모두 반응했을 때 플러스 125kJ이 형성이 되고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델타 H는 125kJ/몰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엔탈피를 퍼몰이라는 단위로 이용해서 나타낼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를 명확히 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25kJ/몰인데 여기서 1몰의 기준은 반응에 참여한 일산화질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100몰의 일산화질소가 모두 반응했을 때 이 문제에서는 이제 3kg의 일산화질소가 반응했기 때문에 3kg은 아까 계산한 대로 100몰의 일산화질소가 되겠고요. 100몰의 일산화질소가 모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때 반응 엔탈피는 1몰의 일산화질소가 반응했을 때의 반응 엔탈피인 125kJ/몰에 100몰의 NO를 곱해줘서 총 12500kJ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의 총 반응 엔탈피는 플러스 12500kJ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플러스 어느 부분이 플러스를 처리해야 되고 엔탈피 계산할 때 어느 부분을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흡열과 발열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문제 풀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논제 2-1의 세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 1의 반응에서 수소의 농도가 반으로 줄었을 때 반응 속도 또한 반으로 줄었고요. 일산화질소의 농도가 4배 증가했을 때 반응의 속도는 16배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반응 속도식과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를 제시하고 자, 첫 번째는 반응 속도식 그리고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를 제시하고 일산화질소의 농도와 수소의 농도가 각각 10배씩 증가했을 때 반응 속도의 변화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이 세 부분을 답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반응 속도식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반응 속도 상수 곱하기 반응물의 농도 그리고 반응물의 농도를 각각 그 반응 차수로 올려준 이런 식이 반응 속도식이 되겠습니다. H2 농도가 반으로 줄었을 때 반응 속도도 반으로 줄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B는 1이 되겠죠? 그렇죠? H2의 농도가 반으로 줄었을 때 반응 속도도 반으로 줄어든다면은 B는 1이 되겠습니다. 일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4배 증가했을 때 반응 속도가 16배 증가했다고 했는데 16배라는 것은 4의 2승이니까 일산화질소에 대한 반응 차수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완성하면 이 반응의 반응 속도식은 K 곱하기 일산화질소 농도의 제곱 그리고 수소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식은 이렇게 답으로 제시하면 되겠고요. 자, 반응 속도 상수의 이제 단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우선 반응 속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단위 시간당 반응물의 농도 변화의 마이너스 혹은 단위 시간당 생성물의 농도 변화, 즉 단위 시간 동안 반응물의 농도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혹은 단위 시간 동안 생성물의 농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가 반응 속도입니다.
즉 반응 속도의 단위는 이 반응 속도의 단위는 농도 나누기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은 몰라 퍼 세컨 이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몰 퍼 리터 퍼 세컨 이런 단위요. 반응 속도의 단위가 농도 나누기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응 차수는 농도에 대해서 3승이죠. 반응 차수가 총 차수가 2 더하기 1이니까 3입니다. 반응 차수는 3이기 때문에 이 K를 이용해서 속도 상수를 이용해서 반응 속도의 단위인 농도 나누기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기 위해서는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는 농도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시간의 마이너스 1승이 되면 되겠습니다. 농도의 마이너스 2승을 해줘야 3차 반응에서의 3차 반응과 곱했을 때 이 농도가 1승으로 남게 되겠고요. 시간으로 나눠주면 반응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두 번째 파트, 즉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를 제시할 때는 농도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시간의 마이너스 1승이다. 혹은 농도를 몰 농도로 표현하거나 시간을 초나 분, 시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K의 단위를 맞게 제시하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반응물의 농도가 10배씩 증가했을 때 반응 차수가 3이기 때문에 10배씩 증가했을 때는 10의 2승 곱하기 10 해서 반응 속도 1000배가 증가하게 되겠죠. 수소가 10배 증가했을 때는 반응 속도가 10배 증가하고 일산화질소가 10배 증가했을 때는 반응 속도가 100배 증가한다. 이렇게 각각 나눠서 답을 제시해도 무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논제 2-1은 여기까지 해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논제 2-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2-2는 용액의 총괄성에 대한 문제고요. 문제를 보면은 용액의 총괄성과 관련된 물과 에탄올의 성질은 표 2와 같다. 표 2에는 물과 에탄올 용매가 제시가 되어 있고 각각 용매에 대한 어는 점, 끓는 점 오른 상수, 어는 점 내림 상수, 그리고 29도씨에서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29도씨에서 물 460ml에 포도당 200g을 녹여서 만든 용액의 증기압 1번 어는 점, 2번 그리고 끓는 점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단 물과 포도당의 분자량은 각각 18, 180이고 용액의 밀도는 1g/ml다. 그리고 계산값은 총 계산값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증기압, 어는 점, 끓는 점을 풀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증기압 내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증기압 내림의 식은 다음과 같아요. 델타 P는 증기압이 변한 폭이라는 뜻이죠. 얼마나 증기압이 내렸는지. 델타 P는 용질의 몰 분율 곱하기 순수한 용매의 그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되겠습니다. 포도당은 용질이고요. 분자량은 180이고 물은 용매고 분자량은 18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200g을 녹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액에 들어간 포도당의 몰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포도당의 몰수예요. 그리고 물은 460ml가 사용됐는데 밀도가 1이라고 제시가 됐으니까 물 460ml는 460g의 물이 되겠고요. 460g의 물을 18g/몰이라는 물의 몰질량으로 나눈 것이 바로 물의 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질의 몰 분율은 포도당의 몰수를 용액 전체의 몰수로 나눠주면 되고요. 포도당의 몰수는 여기서 구한 것처럼 200 나누기 180입니다. 용액 전체의 몰수는 포도당의 몰수 더하기 물의 몰수가 되겠죠. 포도당의 몰수 더하기 물의 몰수, 즉 용액 전체의 몰수로 나눠준 포도당, 즉 용질의 몰 분율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0.04166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0.04166은 이 용질의 몰 분율이 되겠고요. 여기서 순수한 물의 29도씨에서의 증기압인 30.05mmHg, 즉 30.05 토르를 곱해주면은 증기압이 얼만큼 내렸는지인 델타 P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델타 P는 1.252mmHg가 되겠고요. 그러면 순수한 물의 29도씨에서의 증기압은 30.05mmHg이고 델타 P는 1.252mmHg니까 그만큼 증기압이 내린 거겠죠. 그래서 30.05 빼기 1.252 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풀면 28.8mmH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에서 첫 번째 파트인 증기압은 이 용액의 증기압은 28.8mmHg가 되겠고요. 이게 증기압 내림을 이용해서 푼 29도씨의
에서의 이 주어진 용액의 증기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어느 점 내림을 계산하는 거겠죠. 어느 점 내림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어느 점 내림, 어느 점이 얼만큼 내렸나인 델타 T는 어느 점 내림 상수인 KF 곱하기 용액의 몰랄 농도가 되겠습니다. 물의 어느 점 내림 상수는 표 2에 제시가 된 것처럼 1.86 그리고 단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고요. 온도 단위고 이거는 이제 몰랄 농도를 뒤집어 놓은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단위를 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델타 T는 온도 단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포도당의 몰랄 농도는 포도당의 몰수 나누기 용매의 질량이죠. 여러분들 몰랄 농도 계산하는 방법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포도당의 몰수는 200g을 180g/몰로 나눈, 즉 포도당이 200g 들어있기 때문에 포도당의 몰수는 이 정도가 나오게 되겠고요. 용매는 물 460ml가 사용됐으니까 0.460kg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몰랄 농도는 이 포도당의 몰수 나누기 용매의 질량인 0.460kg. 요게 이 몰랄 농도인 스몰 m이 되겠습니다. 이 스몰 m, 이렇게 계산된 스몰 m 값에다가 물의 어느 점 내림 상수인 1.86을 곱해주면은 단위 다 그 소거가 되고 온도 단위만 남으면서 어느 점 내림은 4.4927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느 점이 4.4927도가 됐다는 거 아니란 거 아시죠? 어느 점이 4.4927도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용액의 어느 점은 표 2에 제시된 물의 어느 점인 0도씨에서 4.4927도만큼 어느 점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해서 풀면은 마이너스 4.5도씨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용액의 어느 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끓는 점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끓는 점은 어느 점 내림과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단 끓는 점 오름 상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물의 끓는 점 오름 상수는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0.5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포도당의 몰랄 농도는 아까 계산한 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물은 똑같이 460g이 사용됐으니까 0.460kg. 그래서 몰랄 농도는 앞서 어느 점 내림을 풀었을 때랑 똑같은 값을 대입하면 되고 이 앞에 상수는 물의 끓는 점 오름 상수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1.232도가 나오는데 1.232도씨는 그게 끓는 점이라는 것이 아니라 끓는 점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의 끓는 점은 표 2에서 100도씨로 나와 있고 우리가 계산한 여기 어느 점 내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끓는 점 오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산한 끓는 점 오름은 1.232도가 되기 때문에 이 용액의 끓는 점은 100.2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 오름도 아까 계산했던 어느 점 내림에서 상수만 바꿔서 이렇게 계산하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2-2의 2번 문제예요. 8g의 비휘발성 비전해질 시료 A를 300g의 에탄올에 완전히 녹여 얻어지는 용액 B의 어느 점을 측정했더니 마이너스 116.05도였다. 이때 시료 A의 분자량에 대해서 논술하고 1번 시료 A의 분자량 그리고 2번 용액 B의 끓는 점과 3번 29도씨에서의 증기압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또한 에탄올의 분자량은 46이고 계산값은 최종 계산값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제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A의 분자량을 계산하고 용액 B의 끓는 점과 29도씨에서 증기압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느 점을 측정하였더니 어느 점이 마이너스 116.05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수한 에탄올의 어느 점은 이 표 위에 제시된 것처럼 마이너스 115도입니다. 즉 1.05도만큼의 어느 점 내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용액 B의 어느 점은 마이너스 116.05도고 순수한 에탄올의 어느 점은 마이너스 115도니까 1.05도만큼의 어느 점 내림이 발생했고요. 이 어느 점 내림은 델타 TF가 되겠고 에탄올의 어느 점 내림 상수 곱하기 이 용액 B의 몰랄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계산하면은 1.05만큼 어느 점이 떨어졌고 어느 점 내림 상수는 2고 거기에다가 용액의 몰랄 농도를 곱한 것이 요 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이것을
M에 대해서 풀이를 하면 몰랄 농도에 대해서 풀이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우선 이 M은 몰랄 농도인데 이 몰랄 농도는 용액 B에 들어간 A의 몰수 나누기 사용된 용매, 즉 에탄올의 질량 0.3kg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몰랄 농도는 8g이라는 A가 몇 몰인지 모르겠지만 그 8g의 A의 몰수 나누기 그 용액을 만드는 데 사용된 0.3kg의 에탄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한 M에다가 0.3을 곱해주면은 8g에 해당하는 A의 몰수가 되겠죠. A는 0.1575몰이라는 계산값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어느 점 내림, 이거 주어진 값이고 이것도 주어진 값이니까 두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몰랄 농도를 구하고 이 몰랄 농도를 구할 때 이 몰랄 농도 용액에 들어간 에탄올이 0.3kg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A의 몰수를 구하면, 용질의 몰수를 구하면 0.1575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의 분자량은 8g만큼의 A가 0.1575라는 것이니까 8 나누기 0.1575 하면은 A의 분자량은 50.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를 구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 측정된 어느 점 값을 이용해서 어느 점이 얼마만큼 내렸는지를 계산하고 어느 점 내린 상수는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용해서 이 용액 B의 몰랄 농도를 구한 다음에 용액 B의 몰랄 농도를 만들 때 들어간 에탄올이 300g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용액 B에 들어간 용질 A의 몰수를 구했고요. 용질 A 몰수가 0.1575몰인데 8g의 A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0.1575몰은 8g의 A라는 것이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1몰당 A가 몇 g이 되는지, 즉 A의 분자량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용액 B의 끓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액 B의 끓는 점은 끓는 점 오름식을 가져오면 되고요. 에탄올 용액이라고 했으니까 에탄올의 끓는 점 오름 상수 1.23을 표 2에서 가져왔습니다. 용액 B의 몰랄 농도는 앞선 부분에서 구했죠. 용액 B의 몰랄 농도는 0.1575 나누기 0.3kg입니다. 0.1575가 그 용액 안에 녹아있는 A의 몰수가 되겠고 용매는 에탄올 300g 썼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용액 B의 몰랄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몰랄 농도 값을 이 끓는 점 오름식에 대입을 하면은 끓는 점 오름 상수 1.23, 몰랄 농도 0.525 해서 구한 끓는 점 오름 값은 0.64575도가 되겠고요. 끓는 점이 이만큼 올랐다는 얘기니까 순수한 에탄올의 끓는 점 78에다가 그 끓는 점이 오른 값인 0.64575도를 더해주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면 78.6도씨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용액 B의 끓는 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파트는 용액 B의 증기압을 구하는 부분인데 증기압 내림은 앞서 1번 문제를 풀 때처럼 우리가 사용했던 이 증기압 내림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용질 A는 지금 0.1575몰이라는 거 앞서서 계산을 했죠. 용매인 에탄올은 300g이 사용됐는데 에탄올의 분자량이 46이니까 300 나누기 46 하면은 6.5217몰이 되겠습니다. 즉, 이 용액 B를 만들 때는 0.1575몰의 용질 A와 6.5217몰의 에탄올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용질의 이 용액 B에서 용질 A의 몰 분율인 X 값은 분모는 0.1575, 즉 X의 A의 몰수 더하기 에탄올의 몰수, 그리고 분자에는 0.1575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용액 B에서의 용질의 몰 분율은 0.0235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0.02358이라는 값을 구했으니까 증기압 내림을 구할 때는 에탄올의 29도씨에서 순수한 에탄올의 증기압인 74mmHg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인 0.02358을 곱해주면은 1.745mmHg가 얻어지고요. 이만큼의 증기압이 내렸다는 얘기니까 용액 B의 증기압은 29도씨에서 74mmHg에서 1.745mmHg 증기압 내린 것만큼을 빼주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해서 72.3mmHg가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논제 2-2의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해서 2023학년도
모의논술 의학 약학계 화학 문제를 함께 풀이를 해봤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희대학교 화학과 임지우였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